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부분들은요, 웹상에 있는 어떤 리소스하고 그 리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앱의 기능들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뭐 AJAX로 API 같은 거 통신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어떤 뭐 개발 SDK 같은 걸 이용을 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파이어베이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파이어베이스에 보면은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은 인증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 우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앱상에서 로그인 같은 것을 구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고,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기에서든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만 한다면 같은 내용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대신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니까 반드시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만 앱을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코드들을 작성을 해서 올려드린 다음에 그것들을 보면서 하게 되겠지만, 파이어베이스 관련된 이제 사용자 키 같은 것들은 제 키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각자 개인 키를 사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돌리셔야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파이어베이스 상의 콘솔 상에서 이제 뭔가 뭐 기능 자체를 오픈하고 뭐 앱 접근 같은 것들을 허용하고 뭐 그런 세팅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 파이어베이스 계정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로그인해서 콘솔도 좀 보시고, 파이어베이스 가지고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저희가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사실 다 써볼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일부분들을 저희가 사용을 해볼 건데, 아무튼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살펴보시면은 그 내용을 진행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앱을 만드시는데 리액트 네이티브 앱을 만든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뭐 회사 업무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고, 이거를 가지고서 개인적으로 앱을 만들어가지고 인앱 결제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인앱 결제 수익이 안 나도 나는 그냥 광고 수익이라도 좀 났으면 좋겠다, 광고를 좀 심어가지고 광고 수익이라도 좀 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그 중에서 광고 수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파이어베이스를 좀 유심히 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사실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알림이 어느 정도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 모든 서비스가 다 무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증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무료 구간 안에서 이제 개발을 좀 해보고, 나중에 실제 런칭을 해서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그때 어떤 과금 구간이 생기겠지만, 아무튼 모든 항목들이 다 무료는 아니고, 무료인 애들과 유료인 애들, 유료인데 무료 구간을 제공하는 애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으니 보실 때 가격 부분들도 좀 유심히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고, 나중에 또 그 파이어베이스가 마냥 싸진 않거든요. 또 저렴한 서비스들을 대체를 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콘솔을 많이 둘러보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콘 하나 때문에 사실 그 이젝트 한 다음에 설정 파일 바꾸기가 싫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필요한 거 만들어서 쓰는 쪽을 선택을 했는데, 나초 UI 말고라도 그 UI 세트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리액트 네이티브의 매터리얼 디자인 뭐 그런 거 적용된 것들도 또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나초 UI를 찝어서는 아니고, 그런 그 UI 세트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리서치 해보시고서 작업하시는 거에 맞춰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초 UI를 딱 집어가지고 추천드린 건 아닙니다. 이젝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엑스코드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각각 플랫폼에 맞는 별도의 바이너리가 필요하고 그 바이너리에 대한 링크가 필요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 이젝트를 하고요. 그거 외에는 양쪽 플랫폼을 다 유니버설하게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아니, 그러니까 그 컴포넌트를 썼을 때에는 각각 플랫폼에 맞게 나오던 기존의 엑스포에서 이제 하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는 아니지만 동일한 부분이 다 구현이 된 채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버튼 같은 걸 추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 버튼 추가를 하는 것들이 터처블 오퍼시티 이용해가지고 디자인 직접 구현해서 버튼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이 보통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특별히 우리가 코드상에서 iOS랑 안드로이드를 분기하지 않는 이상은 양쪽에 동일하게 생성이 되고요. 부득이하게 나눌 경우에는 아까 했었던 그 플랫폼의 셀렉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코드를 일부러 이제 분기를 해야지 되고, 자바스크립트 소스 쓰던 걸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작업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젝트를 처음 했을 때에는 이게 예를 들면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오픈을 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뭐 그레이드를 관련된 그런 알림 같은 거를 막 띄워주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안 만지시던 분들한테는 되게 좀 낯선 에러들이거든요. 엑스코드 같은 경우에도 엑스코드에서 빌드하다 에러가 나면은 진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처음엔 되게 막막한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실 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엑스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편의성 차원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엑스포가 있든 없든 리액트 네이티브 통해 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JSX 작업하면은 그걸 이제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하는 것 자체는 엑스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리액트 네이티브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 리액트 네이티브가 하던 역할이 그거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기존하고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